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러셀 웨스트브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88년생으로서 이제는 은퇴가 머지않은 왕년의 스타인데 2사2호 시즌 덴버 너게츠에서 좋은 활약 펼치면서 또 가슴에 아주 뜨거운 불을 지폈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이 러셀 웨스트브룩이 옵트아웃 했습니다. 덴버 너게츠에 잔류하면서 또 다른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팀을 떠날 공산이 더 커 보이는데요. 과연 어디로 갈지 한번 그 가능성을 컨텐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웨스트브룩 또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난 2024년 7월 약 1년 전이죠. 덴버 너게츠에 합류했습니다. 2년에 6.8mm니까 뭐 거의 베테랑 미니멈이었고요. 2년차 플레이 옵션을 조항에 넣고 덴버 너게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하지만 2호 16 시즌 보장된 3.3일짜리 플레이 옵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옵트인 하지 않고 옵트아웃,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6월 31일부터 FA 자격을 취득합니다. 완전히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옵트아웃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인대파열 치료를 위해서 오른손 수술을 받았습니다. 덴버 너게츠의 이번 2025년 플레이오프를 살펴보면 웨스트브룩 1라운드 활약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2라운드 때는 저점의 웨스트브룩이 나왔었는데 그때 오른쪽 손목 쪽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대파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한 2년 정도는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메인 볼핸들러가 부족한 팀들은 분명히 웨스트브룩 측과 접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즌 러셀 웨스트브룩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연봉이 뭐 3.3밀, 3.4밀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정규 시즌 75경기를 뛰었고 절반가량인 36게임을 주전으로 나섰어요. 저말 머레이의 부상도 있었고 또 웨스트브룩이 주전으로 뛰었을 때 덴버 너게츠가 잘 나갔던 구간도 있다 보니까 주전과 벤치 거의 1대1로 1대1의 비율로 뛰었습니다. 28분 뛰면서 13.3득점, 4.9 리바운드, 6.1 어시스트, 1.4 스틸, 필드골 45%, 3점은 32.3%. 필드골 3점 전부 다 본인의 커리어를 훨씬 더 능가했고요. 전체적인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기록은 전성기에 비해서 반토막이었지만 벤치에서 식스맨처럼 뛰는 선수가 이 정도 기록을 냈다는 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특히 덴버 너게츠처럼 셀러리가 완전히 막혀있고 니콜라 요키치가 북치고 장구치고 상모 돌리고 노래 부르고 탬버린 치고 꽹가리 치는 그런 팀에서 벤치 멤버에서 연평균 3.3밀, 3.4밀 받고 이 정도 활약을 펼쳤다면 이건 대혜자 계약이고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활약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웨스트브룩이 늘 그렇듯이 정규 시즌보다는 활약상이 떨어집니다. 11.7득점, 3.7 리바운드, 필드골, 3점 전부 다 30%대에 그쳤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셀러리가 주전 3명에게 몰빵이 되어 있는 덴버 너게츠에서 웨스트브룩 3.3밀짜리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이었으면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러셀 웨스트브룩 영입하고자 하는 팀이 NBA가 아니라 유로컵 챔피언, 유로컵 챔피언 팀이 물망에 올라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어요. 네마냐 조리치의 기사에 따르면 2사2호 시즌 유로컵 챔피언인 이 하포엘 텔 아비브 BC라는 팀이 러셀 웨스트브룩에게 전례 없는 연봉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팀은 현재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이스라엘 소속이고요. 23-24 시즌 리그 준우승, 2사2호 시즌 유로컵 챔피언, 이 하포엘 텔 아비브 BC라는 팀은 유럽을 대표하는 명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때 웨스트브룩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패트릭 베벌리가 또 뛰기도 했었던, 그때 1년에 200만 달러 받았거든요. 2밀을 받았었는데 웨스트브룩에게는 얼마를 제안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건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웨스트브룩이 유럽으로 갈 공사는 크지 않아요. 현재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도 본인 연봉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럽에서까지 가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우승에 대한 그런 열망을 내비치기보다는 미국에 있으면서 상위 리그인 NBA에서 우승을 달성하는 게 목표겠죠. 왜? 지금 웨스트브룩은 돈보다는 명예, 우승에 더 목마른 상태잖아요. 설령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워낙 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웨스트브룩은
애초에 워낙 뭐 에고가 세고 또 자존심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아직도 수요가 있는 NBA에서 뛰면 뛰었지 유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저는 선택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NBA에서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은퇴하던지. 하지만 웨스트브룩은 은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런 성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도 있는 선수고 아직까지는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1988년 11월 12일생이니까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뭐 은퇴한 데릭 로즈 뭐 이런 선수들과 동갑입니다. 2008년 1라운드 4순위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지명을 받았지만 시애틀에서 뛰지는 않았고요. 곧바로 OKC에서 활약을 했었죠. 자, 통산 17시즌 뛰는 동안에 출석률도 좋았습니다. 1237경기나 활약을 했고요. 33.3분 뛰면서 통산 득점 26,000점 이상, 리바운드는 8,600개, 어시스트는 다음 시즌이면 10,000개 넘습니다. 스틸 2,000개 넘어요. 1,955개, 406개의 블락샷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 44%, 3점 30.5%. 야투 효율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전성기의 웨스트브룩은 뭐 미스터 트리플 더블 그 자체였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차고 그 다음에 또 실력도 자연스럽게 줄다 보니까 매 시즌 팀을 옮기는 그런 저니맨이 됐습니다. OKC에서 11시즌 뛰고 나서 휴스턴 1년, 워싱턴 1년, 레이커스 2년, 클리퍼스 2년, 덴버 1년 뛰고 또 한 번 팀을 옮길 웨스트브룩이 돼버렸는데 맥스 계약을 맺고 웨스트브룩보다 트레이드를 많이 당한 선수는 없어요. 그만큼 다른 팀들로부터 군침을 흘리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팀을 많이 옮긴 저니맨이기도 합니다. 자, 웨스트브룩의 다음 팀 배당률이 나왔어요. 한번 살펴보면 마이애미 히트가 현재 확률로는 1위입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2위고요. 세크라멘토 3위입니다. 여기까지의 공통점, 마이애미, 댈러스, 세크라멘토 전부 다 확실한 주전 볼핸들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일로 이 배당은 얼토당토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플러스 750입니다. 그리고 올랜도 매직, 이거는 뭐 데스먼드 베인이 오긴 했습니다만 웨스트브룩을 충분히 영입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친정 OKC,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포엘 텔 아비브,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 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브룩이 갈 만한 팀은 4군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댈러스, 미러키, 마이애미, 세크라멘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댈러스는 지금 시간으로부터도 카이리 어빙이 8개월 전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늦으면 올스타 브레이크 지나고 나서 플레이오프가 임박했을 때쯤 어빙이 돌아올 텐데, 그 시기까지 그 팀에서 시즌 개막하고 4개월,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연봉은 쌓아야 됩니다. 그런 선수가 많지 않죠. 그러려면 나이가 많은, 소위 말해서 한물 간 선수여야 되는데 웨스트브룩이 완전히 제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댈러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러키 벅스, 배당률에는 없지만 미러키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데미안 릴라드가 시즌 아웃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키 벅스에서도 케빈 포터 주니어와 함께 플래톤으로 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당률에서 1위에 올라있는 마이애미 히트, 데이비온 미첼이 있긴 합니다만 확실한 플레이메이커는 부재해요. 그리고 미첼은 지난 시즌 때 마이애미에서 주가를 높였지만 식스맨으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추가적인 볼핸들러는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애미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크라멘토 일처리 정말 더럽게 못하는 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디에런 팍스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을 다 놓쳤습니다. 볼핸들러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역시도 메인 볼핸들러가 부재인 상황이어서 저 배당률에도 나와 있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덴버 너겟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만약에 덴버에 남는다면 단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2.3밀 캐비트는. 그래서 단년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롬버드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최소 20%의 연봉 인상을 가져가면서 4.3일 정도의 캐비트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는다면 덴버 너겟츠가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7월 1일 이후에도, 그리고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 TP LMLE로 이게 5.7mm거든요. 5.7mm로 계약을 또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TP MLE로 계약을 맺게 되면 웨스트브룩이 이번 시즌 때, 그러니까 다음 시즌 때 보장됐었던 3.3mm보다는 조금 더 높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것도 놈보드 권한 사용과 함께 최소 20% 인상을 하게 되면 1미를 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PMLE를 하게 되면 2.3미를 더 받게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덴버에 잔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덴버에 남지 않는다면 덴버의 상황은 세컨 에이프런까지 10.6mm의 여유를 찾게 되고요. 왜냐하면 웨스브룩의 연봉이 빠지니까. 그리고 25-26 시즌 확정 계약은 12명이 됩니다. 또한 TPMLE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웨스브룩에게 5.7mm짜리 TPMLE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또 베테랑 미니멈으로 2명 영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덴버에 남는다면 웨스브룩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고, 덴버에 남지 않는다면 덴버는 적은 금액이지만 확실히 연봉에 숨통을 트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러셀 웨스브룩의 잔류 가능성과 또 잔류했을 때 덴버의 상황, 또 잔류하지 않았을 때 덴버의 상황, 그리고 현재 웨스브룩이 갈만한 팀들을 살펴봤습니다. 웨스브룩이 벌써 이제 리그 18년 차를 맞이하는 선수가 됐는데 여전히 뭐 대중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덴버에서 좋은 활약 펼쳤기 때문에 또 여전히 웨스브룩을 찾는 팀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웨스브룩의 행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는데 사실 뭐 시간만 좀 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몹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웨스브룩에 대한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